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한 소외계층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글쎄요, 미혼모이며 무주택자인 헨리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지만 아이러니에 아이러니를 더하며 닿을 수 없는 꿈같이 느껴지며 내 눈앞에 있으며 만질 수도 없는, 결국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생각만 남게 해준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가 냉소적인 의도인 것인지 아니면 1%의 희망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리뷰 시작합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2018년도에 개봉한 션 베이셔 감독의 영화입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랏빛 집에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으며 디즈니 월드보다 신나는 무지개 어드벤처라는 문구로 우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것 같은데 이 포스터의 모든 카피는 거짓입니다. 이 영화에 당신이 기대하는 무지개는 없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화 속 보랏빛 궁전 같은 이곳은 관광도시로 유명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디즈니월드 반대편에 위치한 모텔 매직캐슬입니다. 매직캐슬의 장기 투숙객이자 사랑스런 두 모녀 헨리와 무니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매직캐슬의 또 다른 장기 투숙객이자 무니의 베스트 프렌드 스쿠디와 젠씨, 무니와 스쿠디가 함께 큰 소리로 떠들며 깔깔대고 웃으며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바로 직후 무니와 스쿠티가 2층에서 아래로 침을 뱉습니다. 느낌이 무엇인가 침으로 맞추려는 것이겠죠. 너무 열심히 침을 뱉어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녀석들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에 침을 뱉습니다. 차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하니 신 엄마이자 할머니는 무니와 스쿠디에게 찾아가 차를 깨끗이 닦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니는 함께 있던 차 주인의 손녀인 젠시에게 무척 재밌다고 하며 함께 닦자고 제안을 합니다. 벌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 젠시도 함께 동참합니다. 무니는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의아할 정도로 밝은 아이였습니다. 무니의 엄마 헨리는 무직입니다.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죠. 방갈로 매니저인 바비는 투숙객들의 구석구석을 쫓아다닙니다. 엄격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갖고 대하죠. 어떻게 보면 발랑 까졌다는 표현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하는 행동은 너무 생길발랄하지만 안하무인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인이 그 정도로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이지 조금만 더 나이가 있다면 크게 꾸짖거나 혼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녀석들은 2명이 함께 몰려다니다가 이제는 3명이 몰려다닙니다. 다들 사는 곳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분명히 불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웃고 다닐 만한 생활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최하 2층 사람들인데 어느 누구도 표정이 어둡지 않습니다. 항상 웃고 다닙니다. 플로리다라는 곳의 날씨가 항상 맑고 화창합니다. 날씨만큼 이들은 전부 얼핏 보면 구김살이 없습니다. 무니의 악동스러운 행동이 어느 정도냐면 흉가에 들어가 방화라고 할 수 있는 행동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 아이들을 혼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디즈니월드 반대편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라곤 고작 그것뿐입니다. 중간 정도까지 무니를 비롯한 젠시와의 즐거운 놀이가 이어집니다. 배가 고프다고 전혀 걱정하지도 않고 돈이 없어도 과감히 아이스크림 가게를 갑니다. 아이스크림 사먹는 사람들에게 잔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또는 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요구합니다. 그 어떤 비굴함과 눈치 보기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전혀 남 눈치를 보지 않고 늘 웃고 다니고 언제나 명랑쾌활합니다. 한편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주 강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것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주눅들기보다는 거꾸로 더 세게 나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무니는 엄마 헤일리와 힘들지만 유쾌하게 살아갑니다. 헤일리는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갖고 있는 것도 팔면서 월세를 조달합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는 몸을 팔아 생활합니다. 문제는 무니가 있는 그 방에서 말입니다. 영화상에서 자세한 묘사는 나오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합니다. 헤일리마저도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엄마의 관점으로서 헤일리는 아주 잘못된 엄마이지만 영화를 볼 때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니와 헤일리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헤일리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친구 역할도 합니다. 무니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엄마이자 친구고 둘은 너무 잘 지내 죽고 못 살 정도입니다. 또 먹는 게 힘들어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호객행위를 둘이서 하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아마도 엄마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있어 떳떳하기 때문에 무니도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지적질은 쉽지만 내가 그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나 될까요? 훈수는 쉬워도 직접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니가 커갈수록 어떻게 할지는 걱정이 됩니다. 영화는 특정 시기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인생과는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사회라는 관점에서 무니와 헤일리는 격리해야 합니다. 제대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이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하고 밝게 키우고 있는데 둘을 갈라놓는 것도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판단이 맞을지 몰라도 외부인이 보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는 밝게 진행되지만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영화 제목인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1995년 배급사 월트 디즈니가 플로리다주 안 디즈니 월드 건설을 위해 플로리다주의 땅을 매입한 개발 정책에 붙인 가칭입니다. 디즈니 월드가 완공된 후 도로 건너편에는 관광객의 숙박을 목적으로 마법의 성을 흉내낸 모텔들이 들어섰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집을 잃은 홈리스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주 단위의 숙박비를 내며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이들을 대표합니다. 이 영화는 통계에서도 잡히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인상 깊은 이유는 인물과 장면을 비난하거나 긍정하지 않고 그저 표면만 담아낸다는 점입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상한 군인들이 접근하는 장면에서 영화의 서술 방식이 드러나죠.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위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도 이 노인이 단단히 망가진 망할 성범죄자이며 이곳의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현실을 꼬집습니다. 무니가 혼자 욕조에서 목욕을 하는 동안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욕실 문을 연 남자는 누구였는지 밝히지 않고 그저 무니의 시선만 담담히 담아낼 뿐입니다. 판단은 관객의 몫으로 남기죠. 결국 헨리는 아동복지센터에서 무니를 뺏어갑니다. 남겨진 헨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현실을 낭만하지 않고 아름다운 색으로 담담히 담아냅니다. 신혼여행 호텔을 매직캐슬로 잘못 예약해서 신랑에게 화를 내는 신부를 보며 무니가 말을 합니다. 저 여자 곧 울 것만 같아. 난 어른이 울 것 같으면 바로 알 수 있어. 영화 속 헨리는 가녀린 미혼모가 아닙니다. 때론 미친 행동도 서슴지 않을 만큼 강합니다. 그런 그녀의 감춰둔 슬픔을 읽어낼 정도로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무니는 감히 누가 혼낼 수 있을까요? 자신을 데리러 온 아동센터 사람들을 피해 베스트 프렌드 젠시한테 숨겨달라고 도망쳐온 무니. 영화 속에서 한 번도 울지 않던 무니가 아동복지센터 어른들을 못되게 뿌리치고 죽을 힘을 다해 젠시 집으로 도망쳐 마지막으로 직감한 듯 넌 나의 베프라고 말하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아동복지국이 무니를 데려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왜 무니의 선택권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며 가진 거라곤 서로뿐인 모녀를 떼어놓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남겨진 헨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것은 누구인가? 혹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녀를 밀어버린 것은 누구인가?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러니합니다. 아름다운 색채와 대비되고 어둡고 축축한 이야기, 디즈니랜드 반대편에 위치한 모텔, 매직캐슬, 심지어 홈리스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또 다른 의미까지 어둠 위로 덧칠해둔 보랏빛이 사라진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고 시립니다. 실제로 감독이 디즈니랜드 반대편 모텔에서 3년 동안 지켜본 빈민가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지지하지도 동정하지도 않고 그저 담담히 표면만 담아낸 영화 플로리다주 프로젝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